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4월 총선에 내세울 1차 단수 후보 공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49개 지역구 가운데 19곳이 단수 추천 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공천 내용은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의주시했던 소위 친윤 후보들의 명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차 단수 공천에 용산 출신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결과가 나온 다음 잡음이 없었던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어제 공천 발표에서 서울 송파갑에 공천을 신청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직위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컷오프 됐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TV조선 앵커 출신인 박정훈 후보가 단수 공천됐습니다. 석동현 전 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법대 79학번 동기입니다. 검사장 출신이죠. 그런데 한동훈의 시스템 공천에서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컷오프 됐다고 이해하면 된다. 시스템 공천을 통해 박정훈 후보 한 명으로 가야 승리할 수 있다고 봤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단수 추천 기준은 복수의 신청자 중에 한 사람의 신청자가 여론조사에서 다른 당 후보 대비해서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이거나 또 여론조사에서 공천 신청자 중에 1위 후보자의 지지율이 2위 후보보다 2배 이상 될 경우 다만 어느 경우든 도덕성 평가에서는 10점 이상인 경우를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단수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준으로 석동현 전 사무처장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과 가깝거나 용산 대통령실 출신은 단수 공천 명단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친윤 후보 또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평점이 낮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실 후보나 대통령실 출신이거나 친윤 후보들에게는 의식적으로 더 깐깐하게 심사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실 인사 가운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물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단수 추천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중랑을의 이성환, 동대문갑의 여명, 송파병의 김성용, 중성동갑의 권호현 이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 여럿 있었는데 단수 공천 명단에는 한 사람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관 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서울 용산의 권영세 전 장관을 제외하고는 중동을의 이영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영등포을의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강남을의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이런 사람들 모두 단수 공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 위원장은 헌법 가치에 충실한 분, 실력 있는 분들이 기준이다. 대통령실에서 왔는지 당에서 왔는지는 관계없다. 승리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쿨하게 정했다. 시스템 공천으로 데이터를 보니 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공관위원들 사이에 이견은 없었다. 이렇게 공천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공관위는 단수 공천 선정 기준이 시스템 공천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신이거나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이번 단수 공천에 포함되지 못했거나 컷오프 당한 사람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친윤 후보들을 향해 특혜는 없다 이렇게 경고했고 40년 직위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컷오프를 수용하면서 반발의 여지를 없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석 전 사무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의 결정에 겸허히 승복한다. 당의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차 공천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나 대통령실 출신들이 양지만 찾고 있다. 이런 비판을 일부에 해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천 잡음도 일단 잡아냈습니다. 석 전 사무처장에 앞서서 사실상 1호 컷오프 대상으로 발표됐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 컷오프 대상으로 발표되자 친윤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죠.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심사 결과를 수용하고 백의종군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심지어 당과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과 기여로 답해주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도 전한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공개적으로 김 전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이뤄내는 등 당이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면서 퇴로를 열어줬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이죠. 한 위원장이 그 부분을 충족시켜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당신 정말 당을 위해서 단식까지 하고 훌륭한 역할을 해줬다. 우리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인정을 한다. 그리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번에 이러이러한 공천 기준을 마련했다. 그래서 누구는 포함시키고 또 누구는 포함시키지 않고 제외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없게 됐다. 그런 부분 억울하겠지만 당신이 당을 위해서 이해해주고 또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도움을 줘라. 아마 이런 메시지죠.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은 그래서 이 같은 메시지가 김 전 원내대표를 설득했고 승복을 받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공천 탈락자들이 단식 투쟁을 하거나 아니면 항의 시위를 하는 일들은 정말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는 상복을 입고 당 대표실에 쳐들어가거나 아니면 국회 앞에서 상해를 메고 시위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현재까지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공천에서 배제된 인사들이 개혁신당으로 옮기려는 기류가 보인다.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공공성과 그런 정도의 정치 마인드를 가진 분이라면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물론 뭐 진짜 가라는 뜻은 아니죠. 그만큼 공정한 공천에 자신이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천 탈락자들이 많이 나올 텐데 쉽사리 개혁신당 등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못을 박은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한 위원장은 보수정당 최초의 시스템 공천을 실천하자고 말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1차 공천 발표로 대통령실 출신이라고는 예외는 없다. 이런 원칙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공천을 신청한 친윤 후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이런 기류도 사실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차 공천 발표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는 해운대갑의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죠. 그리고 중영도의 조성환 전 해수부 장관, 그리고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부산 진갑의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 수영의 장예찬 전 최고위원, 이런 친윤 후보들이 부산에는 지금 절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 공천 결과로 공천 발표 결과로 볼 때 아마 부산에도 대부분 경선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됩니다. 1차 공천 내용에 대한 외부 평가도 일단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네 사람 심기에 주력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천과는 확실한 대조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천을 누가 주도할 것이냐는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됐고 대통령의 측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무난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진 교수는 반대로 이재명은 세술은 세부대라고 하면서 비명계 중진들을 내친 자리에 극성 친명들로 채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보다는 내가 당권을 계속 장악할 수 있느냐에 모든 것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정치를 하는 목적 자체가 사실 자기가 살아남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사람을 앉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공천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익과 공익이 일치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당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어긋나면서 결국 개인의 이익을 쫓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공천은 원칙적 기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온라인상에서 2030 유권자들도 한동훈 위원장의 공천을 긍정평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2030 표심에도 상당히 자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친구인 석동현 전 사무처장의 컷오프에 대해서 칭찬할 만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동현 전 사무처장이 부족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대통령의 측근임에도 40년 지기임에도 컷오프로 내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2030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친구인이 결국은 배려해 줄 것이다. 이런 전망과 달리 경선도 아니고 컷오프를 시키자 국민의힘 공천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공천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지나치게 각을 세우지 않으면서 대통령 지지층을 빨아들이고 또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보수 지지층까지 흡수하고 있다. 정치 저관여층들에게는 공정하게 공천한다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 솔직히 의외다. 공정한 공천한다면 룰 만들고 그대로 행했으니 칭찬해줘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표 시스템 공천의 1차 명단 발표는 이른바 대통령실의 하명 공천 우려를 불식시켰고 또 명분 있는 공천으로 자범의 소지를 없앴다. 이런 측면에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공천 작업은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외부에서는 지금의 시스템 공천이 과연 끝까지 지켜질 것인지 예의주시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한동훈표 공천을 볼 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감사합니다.